사람들은 소금을 생명의 근원이라 부른다. 하지만 내게 소금은 살을 파고드는 칼날이었고 영혼을 갉아먹는 독약이었다. 내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사람들은 나를 김씨라고 불렀다. 이곳 만월도에서 나는 이름 없는 짐승에 불과했다. 눈을 뜨기도 전에 코끝을 찌르는 건 지독한 소금 비린내였다. 습기로 눅눅해진 장판 아래에선 곰팡이 냄새가 올라오고 천장 모서리엔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얼룩들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몸을 일으키려 하자 척추 마디마디가 삐걱거리는 비명을 지른다. 어제 황 사장에게 걷어차인 옆구리가 화끈거렸다. 거울도 없는 방, 나는 더러운 대야에 담긴 차가운 물에 얼굴을 처박았다. 수면 위로 비친 내 모습은 내가 알던 누군가가 아니었다. 검게 그을린 피부, 덥수룩한 수염, 그리고 초점을 잃은 눈동자. 나는 이곳 만월도의 유령 김씨였다. 야, 김씨, 되졌냐? 소금물 들어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처자 빠져 있어. 밖에서 들려오는 황 사장의 쇳소리에 몸이 본능적으로 떨렸다. 공포는 이성보다 빨랐다. 낡은 장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자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안개가 염전을 자욱하게 덮고 있었다. 아름답다고 생각할 겨를은 없었다. 저 안개 너머엔 끝도 없는 노동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니까. 염전 바닥은 차갑고도 날카로웠다. 장화 사이로 스며든 소금물이 어제 생긴 상처를 파고들었다. 아드득 이빨이 갈리는 고통이었지만 소리를 내선 안 된다. 소리를 내는 순간 황 사장의 파이프가 날아올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무거운 대파 소금을 긁어모으는 도구를 잡았다. 평생을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이 도구를 잡는 내 손은 기이할 정도로 정교했다. 힘을 어디에 실어야 소금이 깨지지 않고 모이는지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한낮의 태양은 염전을 거대한 거울로 만들었다. 반사되는 빛이 눈을 찔러 시야가 하얗게 멀어질 때마다 환상처럼 어떤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나오던 통유리 집무실, 내 손에 들려있던 몽블랑, 만년필, 그리고 내 앞에서 허리를 굽히던 수많은 양복 입은 사내들. 그들은 나를 장 대표라고 불렀던 것 같다. 김씨 이 새끼가 또 멍 때리네? 확 하는 소리와 함께 뒷덜미가 낚여 채였다. 황 사장의 거친 손이 내 멱살을 틀어쥐었다. 그의 입에선 독한 담배 냄새와 막걸리 냄새가 섞여 나왔다. 너 여기서 나가면 경찰이 바로 수갑 채우는 거 잊었어? 내가 은인이야, 은인. 밥 먹여주고 잠재워주는 이 형님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지 안 그래? 그는 매일같이 나를 세뇌했다. 내가 과거에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쳐온 흉악범이라고. 그래서 섬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내 인생은 끝이라고. 기억이 지워진 내게 그의 말은 곧 법이었고 진실이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형님을 되낼 뿐이었다. 하지만 내 손은 자꾸만 다른 말을 했다. 일을 하다 멈춰 서서 내 손바닥을 본다. 거친 굳은 살이 박여가고 있지만 손가락의 마디는 길고 곧았다. 이건 누군가를 죽인 손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것을 책임지던 손이다. 배의 타륜을 잡았거나 수조원의 계약서에 서명하던 그런 손. 가슴 한복판에 있는 깊은 흉터도 마찬가지다. 이건 사고로 생긴 자국이 아니다. 누군가 날카로운 칼날로 내 심장을 정확히 겨냥했던 흔적이다. 저녁 무렵 황 사장이 육지로 술을 마시러 나간 틈을 타 나는 선착장 구멍가게로 향했다.
그곳엔 섬의 최고령자인 욕쟁이 할매가 있었다. 그녀는 내가 구걸하듯 내미는 꼬질꼬질한 1,000원짜리 몇 장을 보더니 혀를 찼다. 이 등신 같은 놈아. 소금 독에 빠져 죽을 날만 기다리냐? 내 꼬락서니 좀 봐라. 그 황씨 놈개 노릇하니까 좋냐? 할매는 욕을 퍼부으면서도 신문지에 돌돌만 삶은 달걀 2알을 내밀었다. 먹어라. 너 서울에서 꽤나 이름 날리던 놈이지? 내 손가락 움직이는 거 보니까 보통 놈 아니던데. 사람이 기죽어 살면 진짜 짐승 되는 거야. 나는 달걀 껍데기를 까며 할매가 켜놓은 낡은 라디오 소리에 집중했다. 지직거리는 잡음 틈으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대양해운에 실종된 장기석 대표에 대한 사망 선고가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장 대표의 부인 이정아 씨는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지는 것 같았다. 대양해운 이정아. 입안에 있던 달걀 노른자가 모래알처럼 까칠하게 느껴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기억의 둑이 미세하게 갈라지며 차가운 물줄기가 쏟아져 들어왔다. 화려한 요트 위에서 나를 보며 웃던 아름다운 여인, 그리고 내 등 뒤에서 술잔을 건네던 믿음직한 후배의 얼굴. 그들의 웃음 뒤에 숨겨진 서늘한 칼날의 감촉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할매. 방금 그 라디오에서 나온 이름. 내가 처음으로 입을 떼자 할매가 눈을 크게 떴다. 내 목소리는 오랫동안 쓰지 않아 쇳소리가 섞여 있었지만 묘한 권위가 실려 있었다. 왜 아는 이름이냐? 대양해운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배 회사 아니여.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대답하는 순간 내 안의 유령이 깨어나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았으니까. 나는 비틀거리며 구멍가게를 나왔다. 밤바다의 파도 소리가 평소보다 거세게 들렸다. 저 파도는 내게 묻고 있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왜 이곳에 버려졌느냐? 방으로 돌아온 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자리에 누웠다. 황 사장이 돌아와 거실에서 왁자지껄하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평소라면 공포에 질려 귀를 막았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내 가슴 속 흉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주먹을 쥐었다. 이정아 그리고 김이사. 너희였나? 기억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확실한 것 하나가 떠올랐다. 그날 밤 요트 위에서 내 술잔에 약을 탔던 건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다. 그리고 정신을 잃어가는 나를 바다로 밀어넣으며 형님, 다음 생엔 욕심 없이 사세요 라고 속삭였던 건 내 오른팔이었던 김이사였다. 나는 살아야 했다. 아니, 나는 다시 장기석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곳 만월도의 소금밭에서 이름 없이 썩어갈 순 없었다. 놈들은 내가 죽은 줄 알고 축배를 들고 있겠지만 바다는 나를 뱉어냈고 소금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황 사장의 집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그래,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둬라. 내가 그 장례식의 주인공으로 직접 갈 테니까. 나의 실종 3년. 세상은 나를 잊었지만 나는 이제야 나를 찾았다. 만월도의 지옥 같은 안개를 뚫고 내가 돌아갈 시간이다. 소금보다 짜고 바다보다 깊은 복수가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그 이름 장기석. 그리고 내 아내였던 이정아. 그 소리는 단순한 음파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뇌 속에 박혀있던 암전의 퓨즈를 강제로 연결하는 거대한 전기 충격이었다.
구멍 가게를 나와 염전으로 돌아가는 길, 발밑에 진흙이 늪처럼 나를 잡아당겼다. 아읍.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에 무릎을 꿇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섬광처럼 기억의 조각들이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되어 내 망막을 찔러댔다. 3년 전 그날 밤의 냄새가 났다. 비싼 싱글 몰트 위스키의 오크향,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온 비릿한 바다의 소금기. 여보, 당신 요즘 너무 무리했어. 이거 한 잔만 마시고 푹 자요. 나를 보며 천사처럼 웃던 아내 이정화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건넨 크리스탈 잔 속에는 얼음 대신 독이 든 배신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내 등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김이사. 내 고향 후배이자 대양해운의 살림을 도맡았던 내 오른팔. 형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회사는 제가 잘 돌볼 테니 형님은 편히 쉬세요. 그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바다로 밀려 떨어지던 순간의 그 아찔한 중력, 폐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던 차가운 바닷물의 감촉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나는 소금밭 위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나는 버려진 범죄자가 아니었다. 나는 도망친 흉악범이 아니었다. 나는 철저히 기획된 음모 아래 살해당했던 대한민국 해운업계를 호령하던 장기석이었다. 이 새끼가 진짜 미쳤나? 왜 여기서 개소리를 내고 있어? 뒤통수를 강하게 후려치는 타격음과 함께 나는 진흙 바닥에 처박혔다.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온 황 사장이었다. 그는 내가 기억을 되찾았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듯 했으나 내 눈빛이 변한 것은 본능적으로 느낀 모양이었다. 어라? 이 새끼 눈깔 봐라. 김씨, 너 지금 나 노려보는 거냐? 황 사장은 평소보다 더 거칠게 발길질을 해댔다. 갈비뼈가 휘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고 참았다. 지금 여기서 내 정체를 드러내는 건 자살행위다. 나는 아직 무력한 김씨여야만 했다. 죄송합니다, 형님. 머리가 너무 아파서 그랬습니다. 나는 바닥을 기며 가증스러운 연기를 시작했다. 내 아내 장기석은 당장 저 인간의 목을 비틀어 버리라고 소리쳤지만 이성을 붙잡았다. 아파? 아프면 뒤져야지. 이 쓸모없는 놈아. 내가 널 먹여 살리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 줄 알아? 황 사장은 내 등에 침을 뱉고는 낄낄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나는 흙탕물을 뱉어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흘렀지만 감각조차 없었다. 황 사장, 당신도 그놈들과 다르지 않아. 내 인생을 훔쳐간 내가 소금 한 톨까지 다 쳐서 갚아주지. 다음 날 새벽, 온몸이 피멍으로 얼룩진 채 나는 다시 구멍가게를 찾았다. 욕쟁이 할매는 평소와 달리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뒷방에서 나를 불렀다. 들어와라, 장기석이.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나는 얼어붙었다. 할매는 낡은 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북어국 한 사발을 놓았다. 할매, 어떻게 내 이름을? 할매는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묘한 미소를 지었다. 이 섬에 들어오는 놈치고 사연 없는 놈 없다만 너 같은 눈을 가진 놈은 30년 만에 처음 봤다. 내 영감탱이가 대양해운 1호선 갑판장이었다. 내 놈이 우리 영감 장례식 때 와서 영정 앞에서 묵묵히 소주 한 잔 따라주던 그 장 대표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할매의 충격적인 고백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할매는 내 손을 잡았다. 3년 전 내가 실종되었다는 뉴스가 났을 때
할매는 이 섬으로 흘러 들어온 나를 보고 단번에 알아봤다고 했다. 하지만 황 사장 같은 악질에게서 나를 당장 빼낼 힘이 없었기에 내가 스스로 기억을 찾고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준 것이었다. 황 사장 그놈, 내 아내랑 김 이사라는 놈한테 돈 받고 널 감시하고 있는 거다. 내가 죽지도 않고 살아서 돌아갈까봐 평생 이 섬에서 짐승처럼 썩게 하려고 그랬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내가 왜 이곳으로 흘러 들어왔는지, 왜 황 사장이 나를 범죄자라고 속이며 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는지, 그들은 나를 죽이는 대신 살아있는 송장으로 만들어 가장 비참한 지옥에 처박아둔 것이었다. 할매는 방구석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괴짝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낡은 위성 전화기 한 대와 두툼한 현금 뭉치, 그리고 낡은 장부 한 권이 들어 있었다. 우리 영감이 죽기 전에 남긴 거다. 대항해온 시절 김 이사, 그놈이 비자금 세탁하던 장부지.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라며 숨겨뒀던 건데 이제야 주인을 만나는구먼. 장부를 넘겨보던 나는 전율했다. 김 이사가 오랫동안 회사에 돈을 빼돌려 페이퍼 컴퍼니로 흘려보낸 기록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것만 있으면 놈들을 법적으로 파멸시키는 건 시간 문제였다. 할매, 이걸 왜 이제야? 내 놈 정신이 나갔는데 이걸 줘서 뭐하냐? 이제야 제정신이 돌아온 것 같으니 주는 게지. 자, 이 전화기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연락해라. 섬 밖으로 나갈 배는 내가 알아봐 놨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하지만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 아내도 후배도 나를 배신했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회사 안에 내 사람들은 다 숙청당했을 것이 뻔했다. 그때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 밑바닥 시절부터 운전대를 잡으며 내 모든 비밀을 지켜줬던 박 기사. 번호를 누르는 내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신호음이 가고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이 시간에 위성 전화로. 박 기사. 나다. 장기석. 수화기 저편에서 숨이 멎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내 굵은 오열 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표님. 정말 대표님이십니까? 살아계셨군요. 살아계셨어. 박 기사는 내 예상대로 회사에서 쫓겨나 지금은 택시 운전을 하며 내 행방을 찾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아내와 김 이사의 만행을 낱낱이 보고했다. 그들은 이미 결혼 발표까지 마친 상태였고 내 사망 선고가 내려지는 주주총회 날 대양해운을 해외 투기 자본에 매각하고 도망칠 계획이라고 했다. 시간이 없어. 모레 새벽 만월도 남쪽 선착장으로 와라. 경찰은 부르지 마. 조용히 우리끼리 시작해야 한다. 전화를 끊고 오두막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더 이상 어제의 노예 김씨가 아니었다. 3년 동안 나를 억눌렀던 소금의 무게가 복수의 불꽃으로 타올랐다. 하지만 황 사장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날 밤 평소보다 일찍 염전을 순찰하던 황 사장이 내가 숨겨둔 위성 전화기를 발견하고 말았다. 이 새끼, 이게 뭐야? 너 누구랑 통화했어? 황 사장은 광기의 어린 눈으로 파이프를 휘둘렀다. 나는 더 이상 막고만 있지 않았다. 날아오는 파이프를 한 손으로 낚아챘다. 3년간의 중노동으로 다져진 내 팔 근육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너, 김씨, 너 눈빛이 왜 이래? 당황한 황 사장의 얼굴을 나는 차갑게 내려다봤다. 황 사장,
그동안 내 몸값으로 얼마 받았나? 이정화가 꽤 쏠쏠하게 챙겨줬을 텐데. 뭐? 너 기억이. 나는 그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내 소나기 힘에 황 사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너 같은 인간은 소금도 아까워. 그냥 바다에 처박아둘까 생각했지만 참기로 했어. 넌 법정에서 증언해야 할 산증인이니까. 나는 황 사장을 기절시켜 창고에 가둔 뒤 할매가 일러준 남쪽 선착장으로 향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저 멀리서 박 기사가 보낸 작은 어선의 불빛이 깜빡였다. 3년의 침묵, 3년의 지옥. 만월도의 소금 바람이 내 뺨을 스쳐 지나갔다. 이제 유령의 시간은 끝났다. 내 모든 것을 앗아간 자들의 화려한 축제장으로 나는 죽음에서 돌아온 사신이 되어 걸어 들어갈 것이다. 기다려라, 이정화. 기다려라, 김이사. 너희가 쌓아 올린 탐욕의 바벨탑을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무너뜨려 주마. 인천항의 공기는 비릿했다. 만월도의 소금 비린내와는 다른 기름진 매연과 차가운 콘크리트가 섞인 도시의 냄새. 낡은 어선에서 내린 내 발걸음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3년 만이었다. 죽었다고 선언된 남자가 자신의 무덤을 찾아가는 기분은 뭐라 설명하기 힘든 기괴한 감각이었다. 대표님, 선착장 구석, 낡은 택시 옆에서 초조하게 담배를 피우던 사내가 나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내 운전기사였던 박 기사였다. 그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들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리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세상에, 이 꼴이. 그동안 어디 계셨던 겁니까, 대표님? 나는 그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의 어깨를 짚었다. 내 손에 박힌 굳은 살이 그의 셔츠 너머로 느껴졌다. 박 기사, 울지 마라. 이제 겨우 돌아왔을 뿐이다. 내 목소리는 만월도의 거친 바람에 깎여 나가 낮고 갈라져 있었다. 박 기사는 내 손을 잡으며 흐느꼈다. 회사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사모님. 아니, 그 독한 이정화 여사가 김상호랑 손잡고 회사를 아예 찢어 발기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가 대표님 실종 3주기인데 그날을 기점으로 대표님 사망 선고를 확정짓고 김상호가 회장 자리에 앉는답니다. 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3주기 길과 회장 취임식이라. 놈들은 내 죽음을 축제로 만들 생각이었다. 박 기사, 일단 씻고 옷부터 갈아입어야겠다. 장기석이 돌아왔다는 걸 놈들은 꿈에서도 모르게 해야 하니까. 박 기사가 안내한 곳은 도심 변두리의 작고 허름한 모텔이었다. 나는 욕실로 들어가 거울 앞에 섰다. 3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하지 않았던 나의 얼굴. 소금기에 절여진 수염과 검게 그을린 피부, 그리고 눈동자에 서린 서늘한 도끼. 나는 면도기를 들었다. 사각사각 거친 수염이 잘려 나갈 때마다 김씨라는 노예의 껍데기가 한 꺼풀씩 벗겨져 나갔다. 덥수룩했던 머리카락을 짧게 쳐내고 박 기사가 준비해 온 최고급 수트를 몸에 걸쳤다. 비록 몸은 예전보다 야위었지만 염전 노동으로 다져진 근육은 수트핏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가슴팍의 흉터가 거울에 비쳤다. 그날 밤 이정화가 건넸던 위스키의 맛과 김. 상호가 나를 밀치며 내뱉던 그 비릿한 웃음소리가 다시금 귓가를 때렸다. 형님,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형님이 읽어놓은 거 제가 더 크게 키워볼 테니까.
나는 넥타이를 조여매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그래 상호야. 내가 키워놓은 그 판, 내가 통째로 무덤으로 만들어주마. 준비를 마치고 방을 나오자 박 기사가 넋을 잃고 나를 바라봤다. 정말 예전의 대표님 맞으십니까? 아니 예전보다 더 무서워지셨습니다. 사람이 지옥을 다녀오면 눈빛이 변하는 법이지. 가자 내 장례식장으로. 대양해운 본사 빌딩은 3년 전보다 더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1층 로비에는 나의 실종 3주기를 추모하는 커다란 사진과 꽃들이 놓여 있었지만 그것은 추모가 아니라 전시였다. 최상층 연회홀에서는 장기석 대표 추모 및 신경영 비전 선포식이라는 이름의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검은 상복을 입었지만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이정화가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김상호가 주인 행세를 하며 서 있었다. 어머 회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장 대표님도 편히 눈을 감으실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역겨운 찬사가 이어졌다. 나는 박 기사가 미리 확보해둔 청소용 마스크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화물 엘리베이터를 통해 연회장 근처 비상계단으로 숨어들었다. 연회장 안에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상호 씨, 내일 주주총회만 통과되면 이제 대양해운은 우리 거야. 그 지긋지긋한 장기석 이름 썩 자, 이제 세상에서 지워버리자고. 이정화의 목소리였다. 내 아내였던 여자의 목소리가 저토록 차갑고 비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새삼 소름이 돋았다. 김상호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낄낄거렸다. 정화 씨 걱정 마. 만월도 그 염전에 처박아뒀으니 설사 살아있다고 해도 평생 기어 나오지 못해. 황 사장 그놈이 보통 독종이어야지. 나는 어둠 속에서 녹음기를 켰다. 놈들의 육성이 담긴 첫 번째 증거였다. 분노로 손이 떨렸지만 나는 숨을 죽였다. 지금 터트리는 건 너무 이르다.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절망적인 시면으로 떨어뜨려야 하니까.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이정화는 잠시 화장을 고치기 위해 VIP 화장실로 향했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뒤를 쫓았다. 이정화가 거울 앞에 서서 입술에 붉은 립스틱을 칠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화장실 안의 전등 스위치를 내렸다. 어머? 뭐야? 정전이야? 어둠 속에서 그녀가 당황해하며 휴대폰 불빛을 켜려던 순간 나는 그녀의 귓가에 아주 낮고 깔끔하게 속삭였다. 정화야, 소주가 좀 짜더라. 그녀의 몸이 석상처럼 굳었다. 만월도 염전에서 내가 매일같이 들이켰던 그 짠물, 그리고 그날 밤 요트 위에서 그녀가 건넸던 그 짠 기 섞인 위스키를 떠올리게 하는 말이었다. 누구야? 누구니?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불빛을 비췄을 때 나는 이미 환기구를 통해 빠져나온 뒤였다. 화장실 거울에는 붉은색 립스틱으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일 너의 장례식에 내가 가마. 비명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다. 김상호와 경호원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유유히 비상계단을 내려와 박 기사의 택시에 올라탔다. 어떻게 됐습니까? 박 기사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이정화가 내 목소리를 기억하더군.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아주 볼만했어. 내 목소리엔 서늘한 유혈이 서려 있었다. 호텔로 돌아온 나는 할매가 준 장부를 다시 펼쳤다. 김상호가 3년간 빼돌린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대양해운의 알짜 자산들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유출하고 회사를 고의로 부도 위기로 몰아넣어 헐값에 매각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 매각 자금이 입금되는 날이 바로 내일 주주총회 날이었다. 대표님, 감사팀 강 팀장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 사람, 대표님 실종 이후에 김상호에게 밀려나 지방지사에서 한직을 맡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김상호의 비리를 캐고 있었다고 합니다. 박 기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 팀장. 그는 대양해운에서 가장 강직한 사내였다. 강 팀장에게 연락해라. 내일 주주총회장에 내가 직접 들어갈 거라고. 그리고 이 장부 복사본을 검찰 내 라인에 전달해. 주종이 시작됨과 동시에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준비는 끝났다. 놈들은 내일 자신들의 승리를 선언하며 축배를 들겠지만 그 잔에 담긴 건 위스키가 아니라 피눈물이 될 것이다.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대양해운 사옥을 응시했다. 밤하늘의 별이 만월도에서 보던 것보다 흐릿했다. 하지만 내 눈앞의 목표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다. 죽음에서 돌아온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이정화, 김상호. 너희가 3년 동안 쌓아 올린 그 가짜 왕국이 내일이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나는 유령이 되어 너희의 축제장에 나타날 것이고 너희가 앗아간 내 숨소리만큼 너희의 목을 조를 것이다. 내일은 나의 3주기 기일이다. 그리고 너희의 진짜 장례식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다. 기다려라. 문은 내가 직접 열 테니. 2026년 1월 26일. 하늘은 낮게 내려앉은 먹구름으로 가득했다. 마치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한 파도를 품은 바다처럼 도심의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다. 오늘은 대양해운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자 내 실종 3주기 기일이다. 나는 차창 너머로 거대하게 솟아오른 대양해운 본사 빌딩을 응시했다. 저 콘크리트 괴물 속에 내가 바친 청춘과 피땀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오늘 저곳은 나를 배신한 자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대표님, 검찰 측과는 연락 끝났습니다. 주종 시작 30분 후 김상호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박 기사의 목소리엔 결연함이 묻어났다.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품 안의 낡은 수첩을 만졌다. 만월도 할매가 건네준 김상호의 비자금 장부. 이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지옥에서 가져온 염라대왕의 명부였다. 가자. 유령이 제 자리를 찾으러 갈 시간이다. 주주총회장인 본사 대강당은 이미 수많은 주주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단상 위에는 신경영체제 선포 및 회장 취임식이라는 화려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정화는 눈부시게 하얀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남편의 기일에 있기엔 지나치게 화사하고 도발적인 옷차림. 그녀의 곁에는 승리에 취한 김상호가 거만하게 앉아 주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대양해운은 지난 3년간의 아픔을 딛고 오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려 합니다. 실종된 장기석 전 대표의 유지를 받들어. 김상호의 입에서 내 이름이 나오는 순간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유지라고? 내 등에 칼을 꽂고 바다에. 처박은 놈이 감히 내 이름을 팔아 회사를 투기 자본에 넘기려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회의장 뒤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감사팀 강 팀장이 사전에 포섭한 소액 주주들과 함께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잠시만요. 김상호 이사님.
지금 추진 중인 매각건은 명백한 배임 아닙니까? 해외 투기 자본. 블랙홀딩스와의 이면 계약 의혹에 대해 해명하십시오. 강 팀장의 일갈에 장내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김상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강 팀장, 지금 제정신입니까? 근거 없는 헛소리로 주총을 방해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겁니다. 보안요원, 저자를 끌어내세요. 그 근거 내가 직접 대주지. 육중한 회의장 문이 열리며 내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전시장 가득 울려 퍼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뒤로 쏠렸다. 나는 모자와 마스크를 벗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수천 명의 눈동자가 나를 향해 쏟아졌다. 정적이 흘렀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었다. 저게 뭐야? 장기석 대표님 아니야? 말도 안 돼. 죽었다며. 3년 전에 실종됐다며. 비명이 터져 나왔다. 단상 위에 이정화는 얼굴이 종잇장처럼 하얗게 질려 손에 든 물잔을 떨어뜨렸다. 유리잔이 바닥에 깨지는 소리가 날카로운 신호탄이 되었다. 설마 유령인가? 유령이야? 김상호는 의자에서 넘어지듯 주저앉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며 나를 가리켰다. 내 놈이 어떻게? 황 사장이 분명히. 나는 그에게 다가가 차갑게 미소 지었다. 황 사장 소식이 궁금한가? 안타깝게도 그는 지금 경찰서에서 자네가 시킨 살인 교부 및 유기방조 혐의를 낱낱이 자백하고 있네.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총장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만월도 염전 창고에 묶인 채 벌벌 떨며 김상호와 이정화의 공모 내용을 자백하는 황 사장의 모습이었다.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협박해서 받아낸 가짜 영상이라고. 이정화가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녀는 내 옷자락을 붙잡으려다 내 차가운 눈빛에 움츠러들었다. 기석씨 오해야. 나도 김상호한테 협박당해서. 당신이 살아있을 줄 알았으면 내가. 그만해 이정화.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공중에 뿌렸다. 이건 자네들이 3년 동안 해외로 빼돌린 비자금 내역서야. 그리고 이건 나를 바다에 밀어넣기 전 자네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복구본이지. 강 팀장이 준비해온 대형 스크린에는 김상호와 이정화가 나눈 대화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상호 형님 오늘 밤 처리합니다. 약은 확실히 탔죠? 정화 걱정 마. 내일 아침이면 우린 자유야.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분노 섞인 고함이 터져 나왔고 기자들의 플래시는 쉴 새 없이 터졌다. 김상호는 도망치려 뒷문으로 향했지만 이미 그곳에는 박 기사와 함께 출동한 검찰 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김상호 씨, 이정화 씨. 살인 미수 및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두 사람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이정화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산발한 채 울부짖었고 김상호는 악을 쓰며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아수라장이 된 회의장 한가운데 나는 홀로 단상 마이크 앞에 섰다. 3년 전 내가 가졌던 그 권위와 위엄은 이제 소금물에 단단히 단련되어 더욱 묵직해져 있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가 아닌 바다를 호령하는 선장의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대양해운 임직원 여러분. 많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배를 잠시 잃었던 선장이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비난과 공포로 가득했던 눈빛들이 이제는 경외와 희망으로 변해 있었다. 지난 3년 저는 지옥에서 소금을 긁으며 살았습니다. 그 고통이 저를 가르쳤습니다. 배는 혼자 이끄는 것이 아니라 거친 파도를 함께 견디는 동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저 장기석, 오늘부로 대양해운의 경영권을 정상화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반드시 지켜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강 팀장이었고 박 기사였으며 곧이어 회의장 전체가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추 총장이 정리된 후 나는 경찰차에 실려가는 이정화와 김상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억울함이나 분노는 없었다. 그저 깊은 허무함과 동시에 시원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3년 전 요트 위에서 본 바다는 차가운 배신의 무덤이었다. 하지만 오늘 대양해운 옥상에서 내려다본 바다는 다시금 내가 항해해야 할 희망의 터전이었다. 만월도의 소금 바람은 이제 내 옷깃을 스쳐 지나가는 추억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내 몸에 새겨진 그 흉터와 굳은 살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죽음에서 돌아온 자이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던 남자였고 이제는 다시 대양을 향해 돛을 올리는 대양해운의 주인이다. 복수는 끝났다. 그리고 나의 진짜 항해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자신의 자리를 되찾은 장기석 대표의 긴 항해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우리네 인생도 이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나만의 만월도에 갇힐 때가 있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평생 일궈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 혹은 세상이 나를 잊은 것 같아 이름 없는 김씨처럼 숨죽여 울어야만 하는 그런 지독한 소금밭 같은 시절 말입니다. 하지만 장 대표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히 복수의 통쾌함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차가운 분노보다 뜨거웠던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아무 데가 없이 컵라면을 내밀던 만월도의 욕쟁이 할머니, 그리고 3년을 하루같이 믿고 기다려준 박 기사 같은 진짜 내 사람들. 그들이 없었다면 장기석이라는 이름은 영원히 소금물 속에 가라앉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혹시 인생의 거친 파도 앞에서 홀로 키를 잡고 계신가요? 내 편은 아무도 없고 세상은 나를 버린 것 같아 막막하신가요? 기억하세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지독한 고통은 당신을 깎아내리는 칼날이 아니라 당신을 더 단단하고 빛나게 만드는 소금꽃이 피어나는 과정일 뿐입니다. 바다는 가장 거친 파도를 이겨낸 선장에게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듯이 지금의 시련은 당신이 더 큰 항해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장기석 대표가 옥상에서 다시 바다를 바라보며 새로운 항해를 꿈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오늘부터는 절망이 아닌 희망이라는 이름의 돛을 올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배신보다 깊은 사랑이, 절망보다 강한 희망이 늘 여러분 곁에 머물기를 기원하며 저는 다음에도 가슴 울리는 따뜻하고 강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항해는 아름답습니다.